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 김지미 씨 별세 소식부터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안 기자님, 지금 김지미 씨 별세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나 봐요. 네, 활발히 활동한 후에 여생을 이제 미국 LA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고 예.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사실 지난해쯤에 대상포진을 좀 앓았다고 합니다.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에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고 예. 이 관련 소식이 사실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에서 이장우 감독이 전해왔거든요. 그래서 군의 예. 별소식 이렇게 전해왔고 지금 현재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에서 유족과 협의해서 영화인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김지미 씨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야말로 전성기 우리나라 영화계를 빛낸 분이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뒤뜰까지 어인일이 오니까 중전은 어인일이요. 뒤뜰은 상관께서 납칠 것이 아니옵니다. 자, 어서 내전으로 듭시와. 배우로서 저의 인생으로서 이런 게 이제 청천력에 가까워오는 시간이 돼가는데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 주시면 고맙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 후배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지미 씨 자료 화면으로 준비한 영화가 보셨다시피 61년도에 장희빈이라는 영화였어요. 흑백 영화 시절인데 총광재 대변인도 70년대 뭐 때까지만 해도 김지미 씨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1970년대생이라 네. 전성기 시절을 제대로 보진 못했죠. 보진 못했죠. 예.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영화는 명자 아끼꼬 소냐라고 이게 명자라는 이름과 아끼꼬라는 이름과 소냐라는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정도를 기억하고 또 영화 외적으로 좀 유명했던 것들이 예. 많잖아요. 뭐 다양한 분들과 몇 번의 이혼과 결혼 이걸 그렇죠. 했기 때문에 유명했는데 여튼 건강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던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이 19년이죠.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김지미 씨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은 거의 700편에 가깝습니까? 네, 40년생이시거든요. 40년. 그런데 57년에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를 합니다. 이후에 35년 동안 무려 700편에 가까운 영화를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거의 20세기 한국 최고의 영화 여배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었죠. 뭐 김기영 감독님을 포함해서 김수영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이두용 감독님, 그리고 인컨대 감독님 등 굉장히 다양한 그 당대를 뭐 우리가 말하는 최고 감독이죠. 최고의 감독들과 작업을 했고 그 감독들이 뽑은 최고의 여배우였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결국에는 영화인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영화 산업이 이제 시스템이 다 구비가 안 돼서 뭐 한 편도 뭐 며칠 만에 찍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10며칠 만에. 그런데 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김지미 씨가 이후에는 제작자로도 변신을 했단 네, 말이에요. 거의 한 80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미 필름을 이제 설립을 해서요. 예. 김지미 씨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자로서 사실 그 당시에 영화사를 차려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미 필름을 설립해서 무려 7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임권택 감독의 티켓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예. 김지 선생님이 생전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생전에 여배우로서 가장 행복했던 삶은 연기할 때였고 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 영화사 진미 필름을 통해서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 티켓이라는 영화가 당시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반항아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던 예. 경험이 있는데 이 제작자로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다. 예. 그랬는데 임권택 감독과의 결국엔 수용해서 영화를
상당 부분 삭제해야 됐던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제작사로 힘들었지만 그걸 예.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도 영화 한 7편을 더 제작하면서 영화 제작자로서 굉장한 큰 역할을 했고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과장님 참 30년 넘게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하고요. 사실 김지민 씨가 시대를 앞서간 뭐 여성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예. 단순히 영화 배우로 시작해서 그냥 영화 배우로만 마무리했다면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영화 제작을 시작하면서 당시는 뭐 남성 영화 제작자들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앞길을 열었고요.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화 물결을 타고 영화, 외국 영화들,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에 얼만큼 많이 상영돼야 되는가. 이때 스크린 쿼터라는 맞아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스크린 쿼터 제도를 사수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 영화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국 영화 발전에 본인의 그 열정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후배 연예인 분들이 배우분들이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있었던 건데 뭐 지금 과거 영상을 봐도 빼어난 뭐 외모, 연기력 이렇게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봐야 돼요? 사실 여배우로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김지미 씨 특유의 그 당시에 굉장히 고전적인 미인이 아닌 굉장히 서구적인 미인상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데뷔조차도 김 감독이 처음에 데뷔할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굉장한 큰 미모로 그 거기에다 플러스 굉장히 많은 영화를 출연하면서 그 모든 영화에서 가장 눈에 깊은, 눈에 띄는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기 수상을 경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기력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라고 예. 보여지고 사실 그 여고생 때 17살 여고생 때 길거리 캐스팅 굉장히 화제인데 그게 사실은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 이렇게 뭐 작은 엄마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캐스팅이 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감독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었다. 아 직접 처음 봤을 때. 네. 그 정도로 굉장한 마스크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얼굴만 이쁘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연기력으로 승부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참 과거에는 뭐 서구적 마스크, 여장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지미 씨한테 그런 뭐 표현들이 많이 됐어요. 또 하나 화제를 모았던 것이 결혼과 이혼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네, 결혼은 사실 총 3차례, 그리고 사실혼이 또 한 차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이 홍성기 감독은 데뷔 초에 김지미라는 굉장히 탑스타 반열에 올라놨던 영화를 같이 함께했던 감독이거든요. 예. 그 감독과 사실 데뷔 한 1년도 안 돼서 홍성기 감독과 결혼했을 때가 18살이었습니다. 아, 당시 18살이요? 워낙 결혼을 일찍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면서 데뷔 1년째에 가장 아름다운 탑스타의 반열에 오른 여배우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첫 결혼을 했고 그 결혼했지만 4년 만에 좀 이혼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최무룡 씨와 예. 예, 두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최무룡 씨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많은 남자들을 자기가 다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딸을 낳으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최무룡 씨와의 결혼이 그리고 최무룡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김지미 씨가 생전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후에 또 굉장히 뭐 이혼의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나훈아 씨와의 또 굉장한 스캔들이 그 세 번째죠. 있었죠. 세 번째 예. 이제 사실혼이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의사 이종구 씨와 네 번째 결혼을 1991년도에 하면서 굉장히 또 한 번의 큰 화제를 모아서 총 네 번의 저희가 알려진 스캔들과 뭐 결혼 이야기만 해서 네 번째인데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거 개인사가 이게 드러나는 여배우가 없었죠. 그랬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 많은 화제를 모았고 그런 화제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생전에 힘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배우로서 또 많은 스캔들과 갖은 루머에 얽매였지만 후배들에게
자신만 떳떳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연기하고 꿋꿋하게 영화 제작을 했던 영화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사실혼이라는 것도 상당히 낯선데 또 하나 그 최무룡 씨와의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간통이라는 거였거든요. 저 시대에. 간통죄가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1953년도에 도입됐고요. 폐지된 게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간통죄가 존재했었는데 2015년에 폐지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였고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데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데 당시에 김지미 씨가 최무룡 씨와 간통죄로 두 분 다 일주일간 유치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예. 당시에 그래서 이제 최무룡 씨는 본처인 강금실 씨와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김지미 씨와 재혼을 한 후에 딸을 하나 낳았죠. 그리고 그 전에 전처와 있었던 아들이 최민수 씨잖아요. 최민수 씨. 씨를 실제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민수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김지미 씨를 실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인사를 드릴 정도로 하여튼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민수 씨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저때 저 말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 말도 그 당시에서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네, 말이고 그 당시- 간통 사건 자체도 그렇고요. 네, 간통 사건도 당시에 굉장히 그 사진이 찍혀서 이렇게 보도가 됐던 유치소에 있는 장면들이 보도가 됐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 되게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예. 그 두 분이 헤어지면서 이런 말 남겼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근데 이게 말만 아니었고요. 실제로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작품을 하면서 주인공, 남녀 주인공으로 또 나왔고 아, 그랬어요? 부부로도 연기를 하면서 그 말이 정말 진실이었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좀 주었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무룡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깊은 애정 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민수 씨에 대한 이제 어찌됐든 아들로서 예. 그리고 최민수 씨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실은 최민수 씨 그 당시에 그 그 친아들은 아님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6년 정도에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머니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헤어진 뒤에도 최민수 씨가 그래도 어머니로 따뜻하게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최민수 씨가 옛날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김지미 씨와 아버지가 이런 관계일 때 세간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당시에 자신은 그 청소년기였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이런 게 힘들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김지미 씨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예. 같습니다. 지금도 뭐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최민수 씨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또 유명한 분이죠. 나훈아 씨. 과거 사진을 보면은 나훈아 씨가 저때 최고 전성기 아니었나요? 네, 거의 떠오른 혜성 같은 아.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리던 예. 이 가수였었죠. 근데 물론 7살 연하의 나훈아 씨와 이제 사실혼 관계를 한 6년간 이어간 건데요. 당시 김지미 씨는 사실 많은 결혼과 이런 이 배우로서도 최전성기를 한번 다 누렸고 연기자로서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그 대전에 그 김지미 씨의 고향이 대전인데 내려가서 초혼이라는 식당을 열어가지고 그냥 좀 조용히 살기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근데 워낙에 그 당시에 최전성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이제 당시의 팬들 예. 나훈아 씨 팬들 같은 경우는 김지미 씨 영화 불매운동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했었고 예.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사실 이런 말도 굉장히 회자됐었거든요. 나훈아 씨가 굉장히 멋있는 남성으로 좀 회자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지만 여성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이제 김지미 씨에 주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으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도 성격 자체 글쎄요 이런 또 표현이 또 그럴 수 있죠. 남성적이기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김지미 씨한테 주고
관계를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근데 나훈아 씨가 인터뷰를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지금도 대중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예. 자신이 남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다시 탄생하는데 김지미 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본인을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가운데 하나 이 에피소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 나훈아 씨에게 서예를 배워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김지미 씨가? 이 남자로서 갖춰야 할 교양, 소양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뭐 나이 차가 좀 있었잖아요. 7살 예.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나훈아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어른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그 남녀가 만나는 것에는 뭐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지만 서로 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뭐 나중에 헤어지기는 했지만 당시엔 좋은 동반자이고 파트너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 제목에 보니까 연기도 사랑에도 뜨거웠다. 김지미 씨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6년 전이에요. 그때 김지미 씨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사실 그 2019년도에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 김지미 씨가 직접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진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안에서 이 여성 영화인으로서 꿋꿋하게 지켜왔던 영화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족적을 남긴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요 이후에 한 번 더 공개석상에 선 적이 있습니다. 어. 2022년도였는데 그 당시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였습니다. 예. 여성 영화제에 그게 코로나로 한 3년간 못 열리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예.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 여성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셨고 당시에 고 강수연 씨가 이제 돌아가셨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국제 영화제에서 강수연 씨의 공로패를 수상했는데 그 공로패를 자신이 직접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직접 주면서 강수연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지미 씨의 삶을 족적을 가장 잘 따라온 여성 후배 영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강수연 씨를 정말 나는 사랑했고 우리 강수연이 걸어온 길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봐달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여성 영화인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여배우들의 이야기로 영원히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